됐어.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인은 주인과 손님 서로 수인사하는 걸로, 자,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 거. 네. 자, 이제 주인이 손님에게 자리에 앉도록 권유를 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이 서로 전달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자, 이렇게 앉으면은 주인과 손님이 마음을 가다듬는 걸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쉬면서 몸 힘을 쭉 뺍니다. 자, 그러고는 시선을 곳곳이 둡니다. 한 10여 초 정도. 자, 이제 주인은 이제 이 닭이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 다음에 손님 쪽으로 의식을 한 공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주인과 손님이 한 공간이, 의식이 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돼요. 시선은 주인이 지금 이제 행달을 하고 있잖아요. 주인이 행달을 하고 있으면 그 시선은 행달 쪽으로 가 있지만 의식은 이 손님과 한 공간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은 주인이 행달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십시오. 지켜보면서 의식이 역시 주인과 한 공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 한 공간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무분별히 거울 상태예요. 무분별히 거울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의식이 진화해 가는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는 행동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마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듯이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물소리 들리더라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또 어떤 느낌이 있더라도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보고 그냥 듣고, 자, 그냥 느끼기만 하면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도 역시 행동하는 순간순간 감정이나 망상이 올라오면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고 계속 행동을 진행하시면 돼요. 문제는 손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행동하는 게 좀 순서가 틀렸지 않느냐, 뭐 더럽다, 잘한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얼른 그 망상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망상을 알아차리면은 망상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얼른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에 힘을 빼고 허리를 펴줍니다. 그럼 망상이라든지 감정이 멈춰질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 항상 그렇게 하면서 의식이 주인과 같이 한 공간이 늘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공간이 되도록 하고요. 만약 중간에 한 공간이 깨지면 다시 의식을 한 공간이 되도록 또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가 이제 분별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울같이 비춰보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라 하냐면은 일체감을 이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동이 이제 차를 쭉 나눠주는데 이게 서로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게 교감이냐면은
한 공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동하고 차를 받는 분은 이 두 분이 이렇게 서로가 차를 받을 때 의식이 한 공간이 되도록, 그니 일체감을 이루도록 하십시오. 자, 차차를 이제 앞에 두고 이제 마시기 전에 앞에 두었을 때도 역시 주인과 손님이 서로 한 공간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흐트러졌다 싶으면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힘을 빼고 허리를 쭉 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려고 하거나 들으려고 하거나 느끼려고 하는 것, 이 의식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기, 이렇게 거울 같은 상태로 쭉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까지가 이제 그 경의 경지입니다. 경환 공하 중에 경의 경지인데, 경은 거울이거든요. 거울은 여러분들이 이 경지는 세 가지를 해야만이 주인은 주인이다, 손님은 손님이다 하는 이 틀을 깨고, 주인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은 손님이 아닌 개체 부정에서 의식이 이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세 가지. 첫째, 알아차림하는 것. 두 번째는 그냥 보고 그냥 듣고 느끼는 마음을 쉬는 상태. 세 번째는 한 공간이 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한 공간이 되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이 경의 경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나아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 경의 단계는 좀 싱겁다고 하지만은 이런 경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자, 두 번째 단계 환의 경계로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거 보지 말고요. 책 보지 말고요. 자,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십니다. 자, 첫 번째 찻잔을 드시길 바랍니다. 들고 한 모금, 확 마시지 말고 한 모금 머금고요. 넘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자, 들이쉬고 내쉬면 향기와 맛이 날 거예요. 자, 그래 들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멘트를 제가 할 테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혀가 없으면 차 맛을 느끼지 못한다. 차 물이 없으면 차 맛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이거 맛보는 미각 의식이 없으면 맛을 알 수가 없다. 그래도 내가 이 차 맛을 보는 것은 혀와 미각 의식과 차 물의 삼자가 서로가 이렇게 인연관계를 맺기 때문에 맛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것이 이제 연기라는 겁니다. 관계성이에요. 자, 두 번째 차를 마십니다. 두 번째 한 모금 마십니다. 자, 두 번째 마시면서 역시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넘기면서 내쉬고 하면 향기와 맛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럴 때 차물에 목을 쭉 타고 내려가는 걸 쭉 지켜보십시오. 지켜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차 맛을 보는 자아가 있다면은 뱃속에 찬물에 내려갈 때 차 맛을 알아야 될 건데 왜 뱃속에 찬물에 내려갈 때 차 맛을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은
내 안에 주재하는 자아는 없다. 이 자아야말로 환영이 지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으로서는 이게 주인 무하구나. 손님은 이것이야말로 손님 무하구나. 그래서 손님과 주인이라 하는 이름이 지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세 번째 차를 이제 마십니다. 자, 세 번째 차를 이제 머금고 삼키면서 역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향과 맛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차 맛이 혀와 차 물과 미각 의식이 만나서 차 맛을 본다면은 차 맛을 보는 마음 자격도 역시 자락하는 건 없는구나. 혀와 미각 의식 차 물이 없으면은 차 맛을 보는 마음 작용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화락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하고 자, 네 번째 파시엔트 차를 한번 마십니다. 네 번째 차 한 모금 마시면서 역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그러고서 이 차 맛을 음미하면서 자아는 없다면은 차 맛보는 마음은 진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자, 내려놓고요. 예. 자, 내려놓고 다시 시선을 곳곳이 둡니다. 시선을 곳곳이 두고, 자, 그리고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뭔가 마음 상태를 쭉 살펴봅니다. 바깥에 들어오는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 올라오는 것이 있는 걸 쭉 살펴봅니다. 살펴보면서 사유를 해보는 거예요. 분명하게 맛보는 것은 마음이고 자아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아락하는 것은 거울 속에 있는 환영이 지나지 않는구나. 주인은 주인이란 생각이 없는 그 상태를 그대로 있고요. 손님도 손님이 없다는 상태 그대로 있십시오. 그대로 있는 그것은 뭐냐면 마음, 지금 현재 있는 마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머무는 자리는 개체가 없는 무아입니다. 머무는 행위는 그대로 마음이에요. 머물고 있는 상태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손님도 없고 주인도 없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기만 하십시오. 망상이 올라오거나 감정이 올라오면은 물론 알아차리고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으십시오. 자,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눈을 뜨고요. 다시 눈을 또 감습니다. 자, 감고 뭐가 보이는지를 이제 살펴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부동의 마음을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혹시 뭐가 보이는지 살펴봅니다. 앞에 깜깜한 것이 보이는지, 그럼 보인다면은 보고 있는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눈꺼풀은 감겨 있는데 눈이 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눈꺼풀은 감겨 있는데 눈이 떠 있다면 이건 의식이 깨 있는 거예요. 자, 확인했으면은 다시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앞을 보고요. 다시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뜨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눈을 떴거나 감거나 보는 마음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또 살펴봅니다. 아까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 보는 마음을 놓쳐서 그냥 눈만 깜빡거렸다면 놓쳤다고 생각하시고,
눈을 뜨거나 감거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면은 이 의식이 깨 있구나 확인하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시선을 닭위로 두십시오. 손님도 주인이 보고 있는 다관으로 닭이 센터로 보십시오. 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차관에서 물 식힌 그릇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손님도 똑같이 그다음 찻잔으로 시선을 돌리고요. 차통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자, 시선은 이렇게 대상을 바뀌지만 보는 마음이 안 바뀌는지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인은 손님을 보시고 손님은 주인을 보십시오. 예. 그리고 다시 닭이를 봅니다. 다시 한번 보고 또 한 번 더 주인은 손님을 보고 손님은 또 주인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시선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하십시오. 대상은 바뀌지만은 보는 마음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하십니다. 자, 확인이 되면은 자, 다시 시선을 어디 두는가 하면은 곳곳이 둡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 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바뀌지 않는 마음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봅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자, 죽비를 3번 또 칩니다. 네, 합장하고요. 좋습니다. 지금 한 거는 말이죠. 환의 경계까지 왔습니다. 환의 경계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환의 경계까지 공부를 시연을 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 수를 어디 보는가 하면요. 9페이지를 보십시오.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 뭐고 주인은 저쪽으로 가십시오. 제가 이제 오늘 한 거는 말이죠. 경에서 환으로 바로 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빼먹은 게 있어요. 그걸 오늘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것까지 할 겁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자, 경에서 환으로, 환에서 공으로, 공에서 화로 가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단계가 있습니다. 요 단계가 있죠. 두 번째는 여기 단계로 올라가는 방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뭔가 하면은 또 단계인데 이 방편이라 하는 거는 여기 바로 수행법이에요. 만약 이제 세 번째 하나면은 경지가 있습니다. 경지. 자, 경의 경지가 있고 산의 경지 있고 공의 경지 있고 화의 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요 이제 수행법하고 경지가 있는데, 요게 경의 경지는 이제 방법은 첫째, 알아차림. 두 번째는 이제 마음, 힘. 세 번째는 한 공간. 주인과 손님이 한 공간이 되는 걸 얘기해요. 여기 이제
예, 요 세 가지가 예, 분별이 없는 무분별의 거울입니다. 요 세 가지가. 근데 특히 요게 한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 공간이 된 사람 손들어. 아까 할 때. 제법 있네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사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공간이 됐어요? 잘하네. 되다 안 되다 하는 사람. 네, 그리군요. 애초에 처음부터 안 된 사람. 손 안 드네, 부끄러웠어. 좋아요. 그게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단계에 올라가는 방편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세속에서 말하면은 자기 중심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럼 뭐 가다 보면은 우리 중심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은 세계 중심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주 중심으로 갑니다. 요렇게 가는 거는 이 수행법 따라서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요거는 이 올라가는 방편을 가지고 하면은 요렇게 가는데, 그럼 실제 경지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자기 중심에 여기에 딱 맞고 우리 중심에 여기에 딱 맞고 세계 좀 여기에 맞고 이렇게 딱 맞느냐 하면 안 맞다. 이거는 방법은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경에서 환까지 여기 딱 가면은 벌써 단계가 어디 되는가 하면은 여기 자기 중심에서 우리 중심, 예, 세계 중심, 우주 중심, 예. 요 단계가 바로 경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딱 한 단계 올라가는데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바로 무하거든요. 무하는 뭔가 하면 이게 자아초월입니다. 자아초월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행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지만은 경지는 여기까지 딱 올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여기까지 딱 오면은 여기까지가 여기에 뭐가 여기 있는지 잘 모르시죠? 여기가. 여기에는 그게 있습니다. 여기. 무시간이 있어요. 무시간. 시간이 없는 상태. 자,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환의 경계에서 왜 무시간이 오느냐 하면은 행단을 할 때 과거 행단 지나갔었고 미래 행단은 오지 않았었고 현대의 행단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 이 머물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무시간의 자리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럼 이 자리는 무시간의 경지는 어떤 단계의 경지가 벌써 이거는 최고의 어떤 자아 초월의 경지예요. 공의 단계입니다. 수행법이 여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행법들을 하면은 환의 모든 환인 줄 알게 된 여기까지 머물지만은 그래서 이 자아 초월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이 환공화로 이렇게 가는 거는 미시한 조금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요 경기까지 오면은 다른 거는 올라가기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요 경지가 최고의 경지일 수가 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요 단계가 바로 여기까지 다 와버린다. 오지 못하면은 또 이걸 공부하고 이걸 공부하고 이걸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수행법 방편이니까. 그러면 요까지 오면은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요 올라가고 요래 올라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은 현재도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행단을 하면은 하고 있는 이 과정은 있지 않은가 이러지만 그 반은 벌써 지나가고 없는 거고 행단하는 거는 반은 오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행단은 매 순간순간 무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자, 시간은 이런 거죠. 보십시오. 과거에서 현재로 와가지고 현재에서 미래로 간다. 자, 이렇게 이게 시간의 흐름이에요.
자,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다. 자아불멸 또는 신불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경전에도 이 얘기합니다. 무상하게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힌두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 속에 있지만 애초 처음부터 시간이 자꾸 없다. 예. 시간이 없다. 얘기. 자아는 신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의 무시간이죠. 무시간의 경계는 바로 공성의 세계입니다. 안가밖에 없는 세계, 평등의 세계, 증가하고 감소함이 없는 세계. 요 자리가 그 세계예요. 중론에서 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론에서. 그래서 이게 행동할 때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경기에 가려면 날마다 행동하면서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반복 훈련해야 돼요. 짧은 순간에 이게 한 번에 그 경지에 체험할 수는 있지만 잠시 그렇게 가 있는 것이지 다시 또 퇴보를 하거든요. 이 경지에 딱 가서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경지까지 가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수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 보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9페이지. 손님은 손님이 아니다.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예. 백나성 중 주인과 손님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차를 마시면서 개체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음을 체득해 가면서 마음만 남는다. 그리고 마음을 알아보는 심만을 여는 과정이다. 자, 차 맛을 통하여 무와 무분별의 거울 상태, 이게 한 공간이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손님은 손님이 아님을 체득하여 손님이란 말과 생각을 버린다. 무분별 거울 상태 속에서 주인은 주인이 아님을 체득하여 주인이란 말과 생각을 잊어버린다. 이와 같이 거울은 대상 그 자체를 보여주지만 결코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이 거울과도 같은 마음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자, 이건 여기서 벌써 자아초월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과정이 이제 뭐냐면은 체득 과정을 처음에 무상이에요. 그래서 무상적공이란 말이 있죠. 무상적공. 변하는 것은 바로 내재한 실체는 자아가 없는 공이다. 이 반야경에서 나오는 얘기. 그럼 처음에는 무상을, 그래 제가 설명한 거는 처음에 무상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차를 마시면 연습하는 연기입니다. 관계성. 그 다음에 차물이 뱃속으로 들어갈 때 이 맛을 못 느끼는 무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아는 거는 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놓고 쫙 살피는 거는 바로 심안을 얘기합니다. 내 감정, 느낌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거기 보면은 반은 이제 까맣고 반은 희죠. 이거는 전환을 의미합니다. 자, 의식 전환의 수단은 무상 관찰이다. 네. 여러 문자와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대상을 직접 지각하여 체험하는 것이다. 즉 행단의 과정을 무상으로 관찰하여 과거의 행단은 지나갈 수 없고 미래의 행단은 오지 않을 수 없음을 알아차린다. 그래 현재도 머물지 않음을 인식하여 소유할 수 없는 자리인 지금 이 순간에 늘 머물게 하여 의식을 깨우고 마음만이 진실임을 알게 한다. 마음이 눈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번뇌망상이 없이 일어나고 포착될 시기이다. 자, 이게 마음이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왜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나느냐? 이때까지는 육안으로는 포착할 수 없었던 자기 감정과 생각들이 심만이 열리면서 각가지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자기가 체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자기 중심, 우리 중심, 세계 중심, 우주 중심으로 그냥 바로 그 탈가품에 갈 수가 있다. 이 자리에서. 왜냐, 자아가 없음을 알면은 그냥 한 번에 이제 그렇게 열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법은 이래 가지만
경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지하고 수행법하고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의 마음가짐을 살펴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걸 할 거예요. 주인과 손님은 한 공간을 의식한다 하는 게 제일 먼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의 단계에서 환의 단계 그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주인이 이제 알아차려야 할 대목입니다. 이게. 자, 주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행다하는 과정 속에서 지나간 행다의 모든 과정이고 목적임을 자극한다는 거죠. 이 한 공간 상태에서 작업해야 돼요.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렇게 말을 바꿀게요. 행다는 순간순간, 네. 행다는 순간순간이 목적임을 생각하고 그 상태를 자극한다. 이렇게. 왜 순간순간이 목적인 얘기죠? 자, 그건 이제 이야기할게요. 자, 이제 이게 행다를 할 때, 행다를 이제 지나간 행다는 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 행다는 오지 않을 수 없고, 지금 하는 행다는 순간순간 좀 한다. 순간순간. 순간순간 하는데, 여기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다면, 요거는 어떤 상태입니까? 무식한 상태. 여기 목적이에요. 좀 순간순간 하는 것 중에서 그 순간 매 순간 무식한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행다는 매 순간이 곧 그 과정의 목적임을 우선 생각을 하고 자각을 하는 중이에요. 얘기하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지나간 행단은 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 행단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행단도 머물지 않음을 알아차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을 바꾸면 됩니다. 지나간 행단은 돌아오지 않아서 없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행단은 자기 주인이 하고 있는 순간순간 미래의 행단은 오지 않아서 없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현재의 행단도 매 순간순간 바뀌면서 머물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쉬워질 거예요. 그럼 요것은 그러면 손님은 없지 않아. 손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인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체크를 합니다. 됐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행단은 지금 이 순간 또한 항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한다. 자각한다는 건 알아차리는 건 하고 자각하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각한다는 건 지금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즉 항상 하지 않고 무상하고 항상 않고 변하는 무상이 곧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무아임을 자각한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행다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고 고정된 자아는 없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름이 주인일 뿐 주인이라는 주체가 없음을 알아차린 것이다. 자, 이것도 어려우니까 그 주인 앞에서 변하는 주인은 변하는 주인은 이름이 주인일 뿐 주인이라는 주체가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행다할 때 이게 내가 행다하는 주인은 이게 좀 계속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건 주인은 없는 거구나. 이게 주체가 없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주체가 없는 주인이 없는 자리에 머문다. 자, 없는 자리에 어떻게 머무는지 잘 모르시죠? 그렇죠?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체가 없다고 알아차렸으면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 있잖아요. 주체가 없는 주인이 없음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마음 상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주인의 음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마음 상태에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그래 많이 망상이 일어나면 그냥 딱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주인이 없는 자리 그냥 가만히 이것이 머무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저기 아침에 그 능경이 나와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을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찾으려는 것은 환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 자기 마음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뭘 찾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인 자아는 존재하지 않고 이름만 존재한다면 무엇이 나옵니까? 생각을 탁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멘탈 해주면 여러분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이때 주인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저 개체 주체가 없음을 아는 것은 마음이며 이 마음이다. 주체가 없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태도 마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만이 진실하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행동하는 순간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항상 무와 무자성의 마음으로 깨있도록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 왜 중요하냐면은 자, 마음이 진실이다. 그런데 무와 무자성의 마음. 자, 우리가 그냥 마음하고 마음공하고는 다릅니다. 무와 무자성의 마음은 마음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음 상태는 뭔가 하면 세속으로 치면은 모든 것은 마음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이때는 아주 확고한 상태. 켄 웰브가 얘기한 대로 하자면은 신화적인 사실 진짜 있다고 믿는 상태가 우리 중심이에요. 얘기하세요. 신화적인 게 뭐가 있다. 신화락하는 당군 신화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조상이 곰이다든지 한웅이 저기 하늘에서 내려왔다든지 이걸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 중심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종교, 우리 민족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실이 진짜 있다고 믿는 상태를 우리 중심. 그런데 여기 뭡니까? 우리 중심에서 공으로 가버리면 우리 중심에서 벗어나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환이라는 말 얘기하세요. 그래서 마음도 있다고 생각하는 다 환영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무와 무자성의 마음 상태는 가면 나중에 이제 공으로 이제 가는 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그런 의식을 깨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수행이니까. 자, 그 다음에 손님은 손님이 아니다. 손님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똑같이 주인과 손님은 한 공간을 이제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영역을 넓혀요. 이렇게 손님에서 주인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한 공간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런 의도를 내서 그런 일부러 한 공간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익어지면은 저절로 한 공간이 되는 경지에 갈 겁니다. 근데 익어지기 전까지는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영역 일부러 넓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에 손님은 주인 행다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정이 곧 목적임을 자극한다. 그걸 생각하고 그 상태를 자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앞에 주인이 하는 거 똑같죠. 지나가는 행단은 돌아오지 않아서 없음을 보고 미래 행단은 오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순간의 행단도 머물지 않음을 알아차린다. 이것도 역시 좀 쉽게 하면 지나가는 행단은 오지 않아서 없음을 보고 미래 행단은 오지 않아 없음을 눈으로 이렇게 보며 확인한대. 현재 순간의 행단도 머물지 않고 직접 보고 알아차린다. 이렇게 보면 더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행단을 지켜보면서 행단은 지금 이 순간 또한 항상 하지 않는 것을 자각한다. 즉
예인이 변심하면 괴롭듯이, 괴롭지만 괴롭듯이, 예. 그 항상하지 않음을 지어버리고, 변하는 행다의 과정을 보고 행다에 대한 집착은 괴로움이며 무상에는 꼭 고정된 자아 없는 무아임을 자각한다. 그 앞에 변하는 이러죠. 변하는 손님은 이름이 손님이고 손님이라는 주체가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손님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소유할 수 없는 현재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어떻게 머무느냐? 이게 손님은 손님이 변하는 손님은 진 손님이 아니구나. 주체가 없다 있다 내가 알았다면 그 알고 있는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상태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 이제 뭔가 하면 수행이에요. 지금 이런 자 상태가 자아초월로 가는 거예요. 자아초월로 가면 자아초월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벌써 여기에 우주 중심이 자아초월, 세계 중심부터 자아초월이에요. 마음이 세계 중심으로 보면 자아가 초월해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번에 이걸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말한 대로 그대로 대를 나자에 실천을 한다면 자아초월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아초월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견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이나 철학의 어떤 견해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종교의 교의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아를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손님 자아는 존재하지 않고 이름만 존재한다. 무엇이 남는가? 이 생각하는 거죠. 이때 손님 자아가 존재하지 않음, 즉 주체가 없음에 머무는 상태는 마음임을 알아. 마음만이 진실임을 안다. 그러므로 지금 행하는 순간순간의 무와 무자성의 연속임을 알고 항상 무와 무자성의 공으로 마음에 깨 있도록 합니다. 이게 똑같죠. 주인이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하는 거. 자, 세 번째는 다 함께 하는 거. 주인과 손님이 다 함께, 주인과 손님이 서로 한 공간 속에 참맛을 의미하고 무와 무자성을 알도록 하고 그것이 마음임을 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까지는 우리 안 했죠? 예, 안 했는데 이제 이걸 행다하는 과정 속에 다음 시간에는 이 행다하는 과정 이걸 배울 거예요. 실습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실습한 건 자 봅시다. 거기에 이제 그 의식 전환의 표시를 봅니다. 의식 전환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둥근데 반은 까맣죠. 여기 이제 그 의 전환의 표식이에요. 이것이 차물과 혀와 미각의식 3자의 상호 어전성을 관찰하는 것이 마음의 수준을 상승시키고 변형시키는 전환의 길이다. 네. 즉 연기가 의식 전환의 원리이다. 거기에 이제 연기에서 무아로 무아에서 지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연기. 주인으로부터 찻잔을 받아 차를 마실 때 또는 주인으로서 빛깔과 향기와 맛을 음미합니다. 차와 혀와 미각의식이 만나 차 맛이 일어남을 살펴봅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차가 있고 차 물이죠. 자, 혀가 있고 미각의식이 있습니다. 요 3자가 딱 만났을 때 뭐가 생겨요? 맛이 생겨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근데 여기에 보면은 혀가 없어도 맛을 못 느끼고 미각 의식이 없어도 맛을 못, 차물이 이게 없어도 맛을 못 느껴요. 근데 여기에 이 3자가 접촉이 돼야 됩니다. 접촉이 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맛이라고 하는 감각입니다. 이게 이제 감각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차 맛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맛보는 맛이라고 하는 것이지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이걸 음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그런 이야기. 차가 없으면 참맛이 없어. 혀가 없으면 역시 참맛을 모르고 미가 의식 없으면 역시 참맛이 없다. 그러면 차와 혀와 미가 의식이 만나서 참맛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걸 우선 알아차려.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건 이가 되셨죠? 이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를 탁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두 번째 차로 한 모금 먹은 차를 참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공기가 후각을 자극하면 차향기와 맛이 생깁니다. 여러분 차 맛이요. 코를 딱 막고 맛을 보면 맛을 못 느낍니다. 그거 아세요? 코를 막고 그 충농증이 걸리는 사람도 차 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후각에 의해서 맛을 느끼는 거예요. 후각에 의해서.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 후각 검사를 먼저 해봐야 돼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도 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우울증 걸리면 죽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향기와 맛을 보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뭔가 이해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것도 얘기했지만 아이를 딱 안으면 이 감촉을 느끼잖아요. 이 감촉에 의해서 이 감각 정보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게 이제 중추신경으로 가고 다시 감각 정보 말초신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린아이들은 이 감각 정보에 의해 가지고 뇌신경 세포가 형성이 돼요. 이야기하자면 어른들은 이 감각 정보에 의해서 뇌신경 세포가 활발히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편을 이제 보거든요. 그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종편 그건 아니고 선전하는 사람은 아니고 종편을 보니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시각이 잃어버렸을 때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고 후각을 잃어버렸을 때 치매가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이 자극이 있을 때 우리는 치매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극이 오면 뭐가 일어나냐? 감각이 일어나는 거죠. 감각 정보가 뇌신경 세포를 자극하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냄새가 너무 잘 맞는 네? 냄새를 잘 맡는 건 건강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네. 그럼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가 너무 거기에 치우치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통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늘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알아차림 명상을 하는 거죠. 그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그걸 보는데 한식 대전이라는 거 한 번씩 보거든요. 딱 보니까 그 최 셰프라는 사람이 후각이 아주 발달돼 잘 맞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후각이 발달되는 사람이 있고 미각이 발달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입맛이 없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늙으면 입맛이 없어. 그래요? 나이 많을 때 입맛이 없어요. 수행하면 돼. 저희 오빠가요. 후각을 냄새를 못 맡으니까요. 눈으로 보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뭐 항상 해는 사람이니까 눈으로 보고 야 맛있겠다 이래요. 그거는 뭔가 하면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친정 엄마가 우리 오빠가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네.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후각과 미각이 잃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끓여주는 시래기국을 먹고 싶어. 시래기국을 끓여주니까 눈물 콧물을 너무 맛있다고 먹는 거야. 그럼 후각과 미각이 잃은 사람은 어떤 맛을 알겠어. 그럼 그 맛은 어떤 맛인가 하면은 과거 기억의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 맛을 보는 거는요. 시각, 후각, 미각, 청각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과거 기억이 들어갑니다.
그게 맛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맛은 말이죠. 각의 맛. 이것이 이제 기억의 맛이라고 그러죠. 기억의 맛도 있다는 것. 그 다음 시각적인 맛도 있고 청각적인 맛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각과 미각이 이렇더라도 음식을 먹을 때 이 씹히는 거 있잖아요. 사과가 씹히는 이것이 또 맛을 결정합니다. 네, 재밌어요. 씹어야 맛이 난다 예? 그랬잖아. 씹어야 좀 맛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무아를 이제 체득하는 거. 두 번째 차를 한 모금 먹고 차를 삼킬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공기가 후각을 자극하면 차 향기와 차 맛이 생깁니다. 차 맛을 의미하며 차물이 배 안으로 내려갈 때 차 맛을 느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자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맛보는 주체인 마음만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때 뭘 아는가? 아, 이게 주제하는 자아가 없구나. 그래, 알고 있는 마음만이 사실이구나. 맛보는 주체는 마음이지 자아가 아님을 확인한다. 자아는 물에 뜬 단어 같이 확인으로 자아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견해를 버린다. 그러므로 손님은 독립된 손님이 아니므로 손님 무아요. 주인은 독립된 주인이 아니므로 주인 무아요. 이게 확실하게 이제 이 차를 마시면서 알아차리는 거죠. 자, 요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 전환의 핵심이 뭐냐? 이게 의식 전환이죠. 의식 전환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알미입니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삼자에 의해서 맛이 생긴다 하는 아는 것. 예? 두 번째 무아라 하는 것, 자아가 없다 하는 아는 것. 이 알매에 의해서 의식이 바뀌어갑니다. 뭔 말이 이해가 되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마음의 작용과 이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차를 한 모금 머금고 차를 삼킬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연과 함께 차 맛보는 마음의 작용 역시 차 맛과 혀와 미각 의식이 만나 일어나는 것이므로 마음의 작용에도 자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하가 없으므로 요하 상대는 때론 무아도 있는 것이 아님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만 남는? 마음만 남는 거죠. 자, 요게 하나 고칠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차 맛과 혀와 미각 의식을 했는데 차 맛이 아니고요. 차물과 혀와 미각 의식이 만나 차 맛이 일어나고 차 맛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아는 마음 작용에도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고치십시오. 마음 작용 역시 차물과 혀와 미각 의식이 만나 차 맛이 일어나는 차 맛보는 마음 작용 일어나는 것을 안다 되겠네요. 일어나는 것을 안다. 딱 끊고 그 다음에 마음 작용에도 자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하가 없으므로 요하 상대대로 무아도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마음의 눈, 지만. 자, 여기도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는 걸로 하시고 네 번째 차 마시는 거. 네 번째. 네 번째 역시 차를 머금고 마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향과 맛을 보고 맛을 보면서 이제 무아로 주인과 자아가 환영인 줄 알고 깨어나는 마음만을 자각합니다. 손님도 똑같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 자각을 하는 거예요. 차를 앞에 이제 세 번째 마시고 네 번째 마시면서 딱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될 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경을 어디다 이제 꺼버려야 되겠죠. 아, 주인이다, 손님이다, 자아다 하는 신경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같은 마음 상태를 더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걸 같은 마음 상태의 기본은 요 뭐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들어있어요. 첫째는 알아차림, 예, 마음심, 그리고 한 공간. 됐습니까? 그걸 같은 마음 상태를 하는 게 요 세 가지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무화가 들어가 있죠. 무화. 네. 무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같은 마음 상태 안에 무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 그걸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될 때 주변의 시끄러도 고요한 느낌이 온다면 마음의 감정과 생각이 멈춘 상태이고 무분별이 위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이때 심만으로 살펴본다. 즉 밖에서 오는 시끄러움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이 있는가,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 반응하여 생각과 감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이래 살피는 게 이제 마음으로 살피는 이게 심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무분별 거울 같은 상태에서는 자아도 무아도 손님도 또는 주인도 또는 손님이라는 생각도 모두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은 환영이라 원래 없음을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바로 환희경지입니다. 이 환희경지에 오면은 벌써 어때요? 자아촉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경지에 뭔가 하면은 어떻습니까? 계속 수행을 반복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손님은 손님이라는 생각이 없는 자리를 자극하고 먹는다. 주인은 주인이라는 생각 없는 자리를 자극하고 먹는다. 이걸 이제 만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라 그러면은 손님은 손님이라는 생각이 없는 자리를 자극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을 뿐이다. 예. 그런 자리 그냥 이렇게 자극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바로 머무는 겁니다. 주인은 주인의 생각이 없는 상태, 그 자리를 상태로 바꿨어요. 상태. 자리를 하지 마. 상태로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주인은 주인이라는 생각이 없는 상태를 자극하고 가만히 있을 뿐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거기 머무는 방법이에요. 그걸 기억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한다. 머무는 자리는 개체가 없는 무아이지만 머무는 행위는 마음이며 머물고 있는 상태도 마음임을 안다. 그런 게 다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걸 했죠. 이렇게 딱 하고 난 뒤에 눈을 감고 눈곱에 감겨 있는 상태에 눈이 떠 있는지 살피다. 이게 이제 부동의 마음 확인하기입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얘기하자면 눈을 떴다 감아도 두 차례 반복하면서 보는 마음이 바뀌는지 살핀다. 세 차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시선을 닭이 차가 물 식힌 차통으로 옮기면서 시선의 대상은 바뀌지만 그걸 같이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지 살핀다. 자, 그걸 같은 마음이 뭡니까? 부동의 마음이죠. 예. 그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살핀다. 나아가 닭에서 손님에서 닭으로 시선을 움직이면서 부동의 마음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예. 부동의 마음이 확인되면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먹는다. 눈을 감고 심한으로 부동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먹는다. 이게 수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를 한 수 읊었어요. 어떤 경계에 만나도 무분별이라 모든 것과 하나 됐다 하여도 깨달음 아닙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 그대로 있으니 한인 줄 모르는 무분별에서 분별 일어난다. 자, 모든 거 하나 됐다 해서 깨달음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여기는 그게 없어요. 분석이 안 들어가 있어요.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분석이 들어가면 이게 실체가 없는 게 그 상태가 하나라 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만일에 하나가 됐다 이러면은 깨달음이 아니다 이거죠. 왜? 보이고 들리니 그대로 있다 이거지. 말하자면은. 자, 눈병 난 사람에게 호응이 꽃 피고 지나. 호응에는 본래 꽃 없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있다고 속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 마음이 맞는 반영이다. 이때 철저하게 담은 마음이 맞는 반영인 줄 아는 것. 자, 이런 경계에 딱 오면은 개체가 없습니다. 개체가 없어서 자아가 초월해버립니다. 자아 초월의 경지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자아가 내 자신의 자아를 초월하면 객체도 무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주체, 객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모든 게 이제 통합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세속제의 현상은 통합되는 거고요.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현상계와 본성이 둘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같이 통관한다. 같이 이렇게 서로 소통을 시켜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최종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자면. 야, 오늘 여기까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실습합니다. 알았죠? 다음 시간에 주인이 다음 시간에 누가요? 다음에 누가 할 거예요? 스님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오늘 처음 해봤잖아요. 예. 누가 얼른 하세요. 왜냐면 너무 좋았어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함이 쭉 유지되면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가 가동하면서 이렇게 객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주된 마음과 그 마음 번갈아서 한번 해보니까 같은 마음이고 고요함이 유지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분이 하세요? 하세요. 정말 네. 또 다른 체험이에요. 그리고 스님 그거 되게 좋았어요. 그 시선은 가구에 두고 의식은 손님에게 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부터 되게 이렇게 딱 펼치는 거예요. 한 공간, 한 마음을 딱 해서 예. 이렇게 다 끝날 때까지도 아주 그냥 분별하지 그냥 하나님 그대로 모시고 처음에 그렇게 딱 데려가는데 그냥 돌아오니까 확장되면서 너무 좋아요. 거기 좀 여기서 그 포인트가 이제 뭐냐면 한 공간이 되는 게 포인트예요. 얘기하자면. 이 한 공간이라는 거는 이제 주인하고 손님이 한 공간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한 공간이 되는 걸 이제 한 공간이 이제 추구하게 되면 나타나는 이 무아가 나와요. 무아.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의 차원에서는 무분별이 분별이 없게 됩니다. 한 공간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얘기가. 그리고 이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면 순수해집니다. 순수. 마음이 아주 깨끗해 순수해진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한 공간을 이루게 되면 무아가 되고 무분별이 되고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공간은 뭔가 하면은 이 연기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비이원이라고 두 가지가 아닌 얘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둘이 상태, 둘이 아닌 상태고. 그래서 이게 한 공간이 포인트예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돼요. 전번 시간에 제가 이거 이야기 안 했어요. 한 번 더 하죠. 자, 볼펜 들어보십시오. 들었어요? 자, 딱 짚어요. 감각이 어디서 오죠? 볼펜에 오죠. 왜 손끝에서 오지 않고 왜 여기 끝에서 올까? 이거는 볼펜이 뭔가 하면 바로 마음의 연장이 되기 때문에, 몸의 도구로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의식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던져보십시오. 자, 바닥에 닿아있던 느낌 옵니까? 오죠? 희한한 일이죠. 그러면은 의식이라 하는 것은 어떤 도구를 가지게 되면 의식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인이 하면서 의식이 손님까지 인식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의식이 손님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손님이 주인까지 하면은 주인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미국에 있는 아는 지인이 있다 그러면 그 지인을 생각하면 의식이 어디까지 확장되죠? 미국까지 확장돼요. 뭐 말이 이해되시죠?
마음의 본성은 두루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이걸 이제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다음 어느 순간 마음의 본성이 딱 드러나면은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우주에 두루하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공부야. 다음 주에는